부산과 서울 그리고 제주 한 주 터울로 혹서기 휴장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경마 스케줄 자체가 상당히 좀 빠듯하고 좀 변동된 상황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뭐 부산, 서울, 제주까지 모두 혹서기 휴장을 끝마치고 본격적인 후반기 레이스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마와의 전쟁의 경마 방송은 지난주 충분히 좋은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선사해 드렸다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진행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양옆에 계신 우리 패널 해설위원분들이 정말 좋은 성과물을 얻어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동열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또 공교롭게도 지난주 일요일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정말 배터에게는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마지막 경주를 또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방송에서 선동열 위원의 색깔 그대로 오픈해드렸습니다. 거의 뭐 종합제 빼판이었는데 그 강호대세라는 마필 또 윤태혁이라는 기술을 믿고 공개적으로 놓고 승부를 하겠다. 선동열 위원은 선입도 될 거라고 봤는데 말이 좋다 보니까 그냥 선행을 나갔어요. 선행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었던 마필이었는데 그 강호대세를 놓고 또 하나는 그 인기 1위였죠. 디플러 매티믹션. 그 말을 완전히 잘라냈잖아요. 예. 복승식 배당이 블랙트레인과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24배가 나왔죠. 네, 그 마지막 경주에서의 그 24배 적중은요. 저도 배팅을 정말 많이 했던 애상가가 아닌 배터의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 제가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놓고 때리겠다라고 했던 그 복병말을 끝까지 밀고 나간 그 뚝심에 정말 결과물이 아주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도 좋은 승부 금요일부터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새벽조교 전문가 이 스티븐 전문위원 같은 경우도 또 지난주 선동열 위원이 서울의 마지막을 책임졌다라면 우리 스티븐 위원은 부산의 마지막 이 메인 승부였죠. 역시나 방송에서 그 장풍파랑이라는 최저배당 막건을 수요일부터 자신 있게 잘라내겠다. 그 어떤 불안감을 받길래 그렇게 자신 있게 잘라내고 승부하신 거예요? 이게 조교 때 보니까는 말이 좀 밋밋하다고 표현할까요? 상당히 좀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점, 그리고 또 승부기가 그렇게 말이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냥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이 장풍파랑이 역시나 그 앞말이었는데 순말들의 기세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최저배당이 부러졌고, 그래도 뭐 19점 하방에 트리플라인은 이변 없이 우승을 했고 하이파이브로 뭐 단통 승부 들어가신 거죠? 예, 한 방으로. 예, 부산의 마지막은 스티븐 위원이 경마의 전쟁 메인 승부 장풍파랑을 걷어내고 단통 승부를 여러분들께 적중으로 연결시켜 드렸고요. 우리 선동열 위원은 방송 메인 승부 강호대세를 놓고 들어간 승부에서 선동열 위원이 공언을 했었어요. 강호대세 들어오면 저는 항구를 합니다. 네, 여지없이 그게 현실로 됐습니다. 자, 오늘도 선동열 위원과 스티븐 위원 메인 승부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경주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잠시 후 이제 본격적인 금요경마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경마와의 전제 첫 순서는 부산 경마 1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6등골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복병마필이지만 이번에 조교가 좋아진 4번 이 바우더기의 변화의 폭을 선동열 위원께 한번 여쭤보겠고, 6번 스틸더쇼 와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버틸 수가 있을런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번 구던맨 같은 경우도 우리 스티븐 위원이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이 먼저 선동열 위원께 제가 먼저 질문을 하면 이 바우더기가 일단 데뷔 전 준비 내용이 미흡해서 꼴찌를 했는데 이번에 좀 바우더기 훈련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제 지난주 훈련을 볼 때부터 바우더기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꼈고요. 네. 이 바우더기란 말이 조교 때만 보면 이렇게 졸전을 펼쳤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조교 때만 보고 지난주에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놓고 때릴 생각까지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에 와서 바우더기가 직전 뛴 걸음을 보니까 정말 너무 졸전을 펼쳤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19점 하방의 특색 자체가 이렇게 바닥에 있던 말도 한순간에 바로 위로 맨 꼭대기로 올려놓는 그런 분명한 힘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우더기는 지난주부터 조교시 변화는 분명히 보였다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병이 아닌가 싶어요. 1경주에. 그렇죠. 뭐 배당말을 노리고 들어갈 때에는
오늘 한 가지만 그냥 보고 좀 과감하게 공략할 필요도 있어요. 이 조교와 복귀, 뭐 승부지 모든 걸 조합하다 보면 정말 놓고 살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다음 복귀 뭐 우승만 다른 말 하나 뭐 있나요? 예, 저는 뭐 이번 스텔스를 좀 믿고 들어갑니다. 직전에 이제 폭풍신화 베다리보베가 2마리만 뛰었죠. 그렇죠. 앞에서 2마리만 뛰었는데 이제 스텔스는 빠른 페이스에 밀려서 조차우 기수가 물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후미권으로 점차 밀리면서 직선에서는 굉장히 좀 큼지막한 추임력을 보이면서 걸음을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체격적으로는 517kg고 굉장히 좀 체격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2세 신예 마필인데 자 이번에 경주거리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의도적으로 1200 경주거리로 늘렸고요. 아무래도 조차우 기수가 좀 추익 구간에서의 모는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 7시대 기수로 교체를 했는데 마필 상태도 뚜렷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좀 훈련 성과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스텔스를 저는 실질적인 좀 충마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경주 조건도 좋아졌고 조창욱 기수에서의 그 최시대 기수로 안장 교체 또 27조에서 믿고 쓰는 기수가 최시대 기수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기대해볼 찬스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스티븐 의원은 이 구던맨 이 훈련 때 변화가 좀 왔다고요? 예, 이 구단맨은 뭐 30점 마필이기 때문에 네. 뭐 굳이 뭐 말이 이렇다 저렇다 준비가 잘 됐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이 30조 신마승부가 강한 마방이고 또 준비 자체를 잘하는 마방인데 훈련 과정을 보니까 꾸준하게 이제 병합 조교를 시행을 하면서 뭐 근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강을 하는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산 육군 동조 마필입니다. 페이어 텐션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을 해주는데 좀 압도적이라고 좀 판단이 될 정도로 걸음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발주도 잘 나오고 데뷔 전에 외곽 게이트라는 게 조금은 불안성이 있지만 1000m가 아닌 1200m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10번 굿 원맨을 이번 경주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노리고 싶은 마필입니다. 네. 뭐 30조의 신마승부는 이미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부산 최고죠. 뭐 김영관 조계사가 다승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이 신마승부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30조 그만큼 신마를 만드는 그 재주라던가 이 올줄리 조계사만의 그 특유의 그 조교법에 따른 그 성과는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10번 구던맨 훈련 성과가 좋다라면 데뷔 전부터 필히 노려야 됩니다. 뭐 30조는 데뷔 전부터 뭐 각오한 각오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말들은 바로 때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10번 구던맨 스티븐 위원의 추천마였고요. 우리 선동열 위원은 이 바우덕이 조교 복병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번 스텔스도 기수 교체에 따른 그 변화의 폭이 나름 상당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6번 스틸더 쇼와이라는 마필도 뭐 유연명 기수 태어났다라는 건 다시 한번 선행 강공 버티기인데 이게 지금 잠재력이 좋은 마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뭐 6번 놓고 배당판이 뚫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약간의 변칙적인 막권 조합도 생각을 하시고 경마장이 향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경주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내산 6등골 레이스입니다. 편성 보니까 정말 딱 그거예요. 느낌이 기복마 접종구도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다고 이번에 인기마로 둔갑해버린 7번 액톤 타이거도 사실상 실전 9전 만에 첫 입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과연 막연한 연투 능력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게이트 2점이 좋은 1번 금포폭풍이라든가 지난번 데뷔전 나름 가능성을 보였던 8번 페이어 텐션 이런 마필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선의원은 선호하는 레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급조된 느낌이에요. 이제 유니크와 액톤 타이거 모두 이제 빨간판을 달고 훈련을 진행을 했거든요. 네. 좀 급조된 느낌인데 어쨌건 경마는 뭐 이경주 제가 이제 배팅을 하지 저희가 배팅을 하지 마시라고 해도 이제 배팅을 하세요. 경마 팬들은 저 역시도 그랬고요. 이제 경마 환자라고 하죠. 제가 이제 경마 환자였는데 뭐 어쨌건 간에 굳이 찾자면 1번, 8번이 최저가당 갈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 중에서 1번 금포폭풍인데 물론 8번 페이어 텐션도 좋습니다만 금포폭풍은 뭐 직전에 장기 공백 이후의 경주에서 가장 좋아졌다라는 점은 초반 손발력 자체가 좀 그전보다는 빨라졌다라는 측면 그리고 충분히 실전에서 적응을 했다라는 측면이고 자 이번에 경주거리 1400인데 다른 마필들이 1400 자체가 좀 불리해진 게 사실이죠. 금폭폭풍은 뭐 최근에 1300 경주거리를 꾸준하게 뛰고 있는 말이고요. 원게이트 뭐 차분하게 앞선 전개까지 뭐 선의권에서 경주를 풀어갈 수 있다라면
1번 금폭폭풍이 가장 나아 보이는 음. 배팅의 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스티븐 위원도 금포폭풍을 좋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예, 금포폭풍은 이제 공백전에 확연히 좀 변화된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훈련 때 보니까 말이 이제는 스스로 뛰려는 힘이 꽉 찬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정도 기복 편성이라면 충분히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불안한 마필이 7번 액톤 타이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직전에 뭐 편성도 편성이지만 어부지리 입상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앞선 그 뭐랄까요, 트리플 스타죠. 예, 스트리플 스타가 걸음이 완전 멈추는 바람에 어부지리 입상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훈련 때 보니까 말이 직전보다도 안 좋다는 느낌이에요. 상당히 좀 밋밋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는다라면 요 녀석을 좀 과감하게 배팅권에 삭제를 하고 배팅 공략하는 것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매력이 있는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조 마방에서는 나름대로 다음 주 출전을 목표로 하다가 이번 주에 이제 편성을 보고 그렇죠. 어찌 보면 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랑 해볼 만하다. 그렇죠. 이미 네. 등록은 이제 해놓은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말이 아주 베스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얘네들이랑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자신감 있게 추천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스티븐 이어는 그래도 아직은 조별 리듬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은 1번 금포폭풍 선동열의 복귀와 우리 스티븐 위원의 그 조교까지 일치한다라면 저희 방송에서는 1번 금포폭풍 이 한 마리를 좀 밀고 나가는 선에서 이 경주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국내산 6등골 레이스. 상금 규모가 일반 6등급에 비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높은 그런 신마 경주인데요. 신마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이 조교라든가 뭐 혈통적인 잠재력이라든가 신마 승부 의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게이트 조건은 최악이지만 11번 오뚝오뚝이가 배당판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어때요? 주행검사 모습 봐서는 선행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 되나요? 예,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마 경주는 네. 우리 또 오세윤 전문가가 거의 이제 승부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책임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 오뚜고뚜기 보니까 이제 상해군과 동반 훈련 때 굉장히 좀 말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네. 말을 보니까 내측으로 굉장히 심하게 기댑니다. 네. 내측으로 상당히 심하게 능력적으로는 가장 앞서지만 내측으로 심하게 기대기 때문에 이세마필이 최외곽에서 어떻게 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고요. 네. 1번 라운블루가 아마 거의 이제 2점대 최저 배당 갈 것 같은데 이 라운블루도 목에 쪽에 서던 잼스거든요. 네. 사실상 서던 잼스가 예전 이제 라운 시리즈의 그런 그렇죠. 마명이었어요. 예. 근데 라운 시리즈가 제대로 뛴 말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원게이트 그리고 선행 앞선까지 전개는 가능합니다만 11번 1번밖에 저도 사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11번 1번에 불안감도 분명히 있는 올 신마 경주입니다. 야 이거 느낌 좋다. 왜냐면 뭐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번에 그 유현명 교수가 혹석이 휴장 기간 동안에 라온 거기를 놀러 갔어요. 제주도. 근데 이게 라온 거기 말이네요. 그래서 탄 승부는 이빠이네. 제가 봤을 때 라온 블루는 꼭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실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느낌 좋습니다. 우리 스티븐 이어는 뭐 5번 월드 플래시 조교가 상당히 좋아졌다고요? 예, 일단은 월드 플래시라는 마필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뭐냐면 이제 데뷔전 당시에 특색 있게 뭐 게이트 이점을 받아서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마필들이 있는 반면에 네. 편성을 잘 만나서 라스트 한 발을 쓰는 마필들 그런 녀석들을 찾아내는 게 이 신마 경주의 포인트가 될 텐데 네. 이 월드 플래시라는 마필은 이제 모래를 아예 맞아버립니다. 모래를 맞아도 전혀 상태감이 변화가 없고 이 해당 마방에서 오의적으로 모래를 맞히는 연습을 좀 시행을 했다라고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망아지들 습성이면 직선 구간에서 발바꿈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사실 뭐 1번 라운블루나 2번 그 이상의 감독 뭐 이런 애들 아직까지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5번 월드 플래시는 직선 구간에서 발을 좀 자연스럽게 바꿔주면서 데뷔전 신마답지 않는 모습 좀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따라가다가 라스트 역습이 가능한 5번 월드 플래시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경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도적으로 모래 적응 훈련까지 했다고 합니다. 5번 월드 플래시
이 배당 가치는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복병이. 주행 검사 때는 딱히 인상적이진 솔직히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스티븐 의원의 색깔대로 월드 플래시 추천해 주셨고요. 그리고 선의원 그 라운블루가 스타트 능력도 좀 있던가요? 제가 볼 때는 1번 라운블루가 선행을 갈 것 같아요. 1번 라운블루가 일단 스피드는 분명히 좀 진이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체구 자체가 460km 굉장히 좀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많이 뛸 말은 아닌데 단거리 경주에서는 뭐 충분히 뛸 수 있는 체형을 지닌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유연맹 기술라고 하면 부산 최고의 스타트 능력 아니겠습니까? 1번 게이트 2점 정말 잘 살려낼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 10번 태권미소가 이 변화판에서 좀 외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한 스피드 열통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 어느 마필이 선행을 나가든 간에 두세 번째 자리는 10번 태권미소가 물고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힘이 빠르게 찬다라는 그 장점이 여기서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번 태권미소라는 복병마를 추천드리겠고, 우리 선의원은 예리하게 분석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오똑오똑이에 대한 장점보다는 불안감을 더욱더 여러분들께 피력해 드렸고, 그로 인해서 대안으로 라운블루 노리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스티븐 의원은 조교 성과가 좋은 5번 월드 플래시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경마 사동열의 추천 경주는 자 4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군 경주입니다. 저 이제 방송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컨셉을 한번 만들었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이 적중마권을 연결해 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은 있는데, 뭐 좋은 마권 곧 나오겠죠. 이번 4경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1000m 최단 거리입니다. 안 좋은 마필이 있고, 그리고 복병권에 좋은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과감하게 이번 경주는 복병을 놓고 배팅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를 보시면 4번 폭풍 신화란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직전 경주 노조무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정말 잡고 너무 편안하게 선행을 나서면서 데뷔전서부터 여유있게 우승을 거둬냈단 말입니다. 1번 01초 7을 뛰었던 그런 마필이죠. 여기에 6번 한라의 돌풍이란 마필. 자, 최근에 2000 조성호 기수가 연속된 기승을 하면서 역시 선행으로 자 입상을 거두고 있는 말이고요. 자, 이번에 유현명 기수의 29조 마방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뭐 최선의 강공이다라는 측면은 분명합니다. 여기 기본적인 전력이 있는 7번 누리불패가 직전 파행으로 출전이 취소가 됐단 말이고요. 8번 레이드 차터도 이런 마필들인데, 제가 복병을 충마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인기마의 어떤 선행 충돌, 그리고 훈련 때 보였던 걸음이라면 인기마를 믿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다. 자, 배팅에 자 충마를 말씀을 드리면, 자 부산경마죠. 자 4경주 복승식 배팅의 충마는요 9번 산타페 명운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인기도에도 좀 밀려있을 것 같아요. 공백마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도 국산 육군 하위군 시절에 연속 입상을 거뒀을 정도로 전력 자체는 이미 검증이 됐던 그런 마필입니다. 지금 22주에 출전 공백은 생겼습니다만, 자 이미 7월 초부터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오랜 기간 훈련에 집중을 했단 말입니다. 역시 조선고 기수가 기승을 한다라는 측면 자체는 데뷔전서부터 강하게 노려보고 있다. 왜냐? 1000m 최단거리 출전을 하기 때문이죠. 새벽 훈련 때 모습을 봐도 마이스타일이란 상위군 마필과 동바돌련 시에도 오히려 앞선 탄력을 보일 정도로 마필 상태는 예전에 자신이 우승을 했을 때 컨디션 그대로를 유지를 하고 있던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충분히 복병을 놓고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9번 산타페 명운을 과감하게 배팅에 충마로 놓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막권을 그려드릴 생각입니다. 자 4번 폭풍신화란 마필을 보니까 뛰었던 경주력은 가장 셉니다. 그렇지만 이 경주 마필 자체가 워낙에 하루가 다르게 변하죠. 지난주부터 굉장히 말이 무겁습니다. 소속주 부진마필과의 동바돌련 시에도 채찍을 내면서 따라붙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물론 마무리까지 좀 봐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말 상태가 직전만 못하기 때문에 4번 폭풍시다는 어쨌건 9번 산타페 명운에 붙여서는 기본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받쳐만 놓고 들어가겠고요. 2조 강력군 마방의 5번 이 바다영웅이 정말 말 상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주력은 18전에 우승 없이 준우승 3번. 별거 없는 마필인데 이번에는 스스로 뛰려는 투지감 굉장히 좋았고 스피드가 돋보일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 지금 진경기수 52.5의 감량까지라면 5번 바다영웅은 복대 복에 중구배당 막권을 한번 노려볼만 하겠고요. 역시 6번 한라의 돌풍이 준비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산타페 명운이죠. 여기에 자 주력 막권은 한라의 돌풍, 자 6번 한라의 돌풍으로 자 주력 배팅이겠죠. 자 5만원짜리 주력 배팅을 들어가겠고요. 자 여기에 복승시 자 9번을 놓고 복대복 5번 자 바다영웅이 되겠고요. 여기에 4번 폭풍시다. 그러니까 얘는 제가 아직 확신이 안 서요. 왜냐? 마무리까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몸놀림은 굉장히 좀 무겁다라는 측면. 자 25,000원씩이죠. 배당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복병을 놓고 들어가는 이번 4경주의 승부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여러분들도 마필 상태 꼼꼼하게 한번 관찰을 해주시고 선동열이 얘기한 복병권에 자 9번 산타페 명운을 예의주시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요경마 5경주를 스티브는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이고요. 총 12대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이 편성을 자세히 본다면 10번 마이블레 이드가 가장 많은 눈길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이블레이드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고 외산 4군 편성 그리고 경주거리 1200m를 노리고 나온 마필이 맞습니다. 게다가 직전 경주 따라가서 라스트 한 발을 쓰면서 우승까지 거머쥐었고 상당히 능력 면에서는 무시를 못하는 마필이죠. 하지만은 분명한 건 충마로 가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마필입니다. 왜? 앞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경주가 바로 이 1200m이기 때문입니다. 충마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력 막건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마필은 바로 10번 마이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6번 에이스 명운입니다. 에이스 명운이란 마필은 직전에 선행을 나서니까 더 뛰죠. 선행을 못 나가면 바보가 되고 1억 5천만 원짜리의 고가의 몸값. 마주는 무슨 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6번 에이스 명운이 선행을 또다시 나설 수가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욕심을 내고 있고요. 훈련 상태도 천여 이상이었고 이제부터 조금씩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6번 에이스 명운 앞선에서 버텨버리면 한구라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권에 안고 갑니다. 자, 여기서 복대복 현장에서는 7, 80배까지도 한번 배당이 나와줄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이제부터가 핵심 포인트인데 바로 4번 시크릿 라인입니다. 자, 이영호 기수의 감량 3kg를 믿어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1600, 직전에 1600m, 그리고 6월 7일 날 1000m, 그리고 1400, 1300. 경주 거리를 계속 높였다 낮췄다. 물론 실전에 준비를 하고 투입되는 마필이 맞습니다만 실전에서 경주거리를 늘렸다는 것은 걸음을 꾸준하게 좀 늘려보고 싶다라는 해당 마방의 의지 자체도 여러분들은 고스란히 스티븐에 의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 노림수죠. 1200m를 완벽하게 노리고 또 감량기수 또 이 보통 신입니까 이영호 기수가 정말 이 짜릿한 승부가 되는 신인 기수인데 시크릿 라인이란 마필은 이번 경주 차분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선입 3번째, 4번째 붙여갈 겁니다. 게이트점도 있고요. 또 라스트 한 발도 끈끈하게 나와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해당 거리 1200m라면 4번 시크릿 라인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복대복 걸리면은 만세 배팅권에 안고 갑니다. 자, 노리는 마필은 이번 아이언 트레인입니다. 배팅에 축으로 놓고 가는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부터 말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마방에서도 많은 기대를 걸었고 또 단거리 1000m를 노리고 나왔지만 주로 자체가 가벼웠고 엎친 데에 덮친다고 내지는 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선행 마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언 트레인이란 마필이 자리 선정에도 실패를 하고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뽑지 못했는데 이번 경주는
10번 마이블레이드, 뭐 6번 에이스 명운, 4번 시크릿 라이트 요런 애들이 전력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면 저는 안쪽에는 이번 아이언 트레인이 이번에는 승부 찬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선봉까지 기승을 시켜놨습니다. 저는 이 중반부 오경주가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모든 마번을 오픈해 드리는데요. 자, 안쪽에는 이번 아이언 트레인을 충마로 놓고 추천을 드리는 경주가 되겠고요. 역시 한방 막건은 김용곤 기수가 기승한 10번 마이블레이드 쪽에 한방 막건 6만원 6장 공략을 부탁을 드리겠고, 역시 5번을 놓고 6번 4번입니다. 선행 가면은 버틸 수 있는 6번 에이스 명운, 그리고 안쪽 내측에서 선입권에서 1200m를 노리고 나온 이 시크릿 라이까지 배팅권에 안고 가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걸리면 만세입니다. 네, 6경주입니다. 1400m 국내상 5등골 레이스입니다. 앞서 풀어드린 4경주와 5경주는 우리 스티븐 위원과 선동열 위원의 그 체킹까지 다 해드리는 그런 추천 경주이기 때문에 그 방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도 거의 변함이 없을 막건들을 선정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븐 위원, 선동열 위원은 이제 마사회 해설위원인 관계로 이제 배팅을 못 하니까 우리 스티븐 위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도 스티븐 위원은 그걸로 막건 사는 경주들이잖아요. 예, 저는 뭐 느낌이 확 올 때는 좀 무식하게 사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티븐 위원은 정말 고배당 한 방이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 삼복승의 달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뭐 10살이씩 사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정말 선동열 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현장에서 배팅은 못하지만 정말 현장에서도 변함이 없을 그 막건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우리 스티븐 위원은 본인도 직접 막건을 사는 그런 경주들을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그 해당 경주들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경주는 이거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마필들 간의 치열한 접전입니다. 1번 대지의 물결, 2번 워리어킹, 3번 리얼리킹, 5번 신세계 신화, 6번 햇빛사운드까지 과연 누가 쉽게 더 낫다라고 단정짓기 좀 힘들어 보일 정도로 다 고만고만해 보이는데, 먼저 리얼리킹의 지난번 추임력 선유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역시 이제 조청욱 기수보다는 좀 이용호 기수가 낫다 그런 생각을 좀 분명히 가졌습니다. 리얼리킹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충마로 봅니다. 확실한 좀 충마로 보고 있는 게 직전 경주 그 신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도 1200 물론 뭐 거리는 짧았습니다만 라스트에 올라왔던 12초 중반 때 정말 추임력이라면 하위근에서는 분명히 통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상대들 자체가 대지의 물결부터 시작해서 워리어킹, 신세계신, 햇빛사운드 모두 다 약점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진 마필들의 접전 경주라는 점에서 뭐 기승기수까지 1조 마방에서 유현명 기수를 기승을 시켰다라면 뭐 3번 리얼리킹은 뭐 강축으로 봅니다. 강축이다. 야, 이런 편성에서 강축이라고 하면 정말 한번 배팅을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리얼리킹 놓고 인기 1위가 갈 것 같아요. 약간 좀 분산될 가능성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는 승부. 리얼리킹 선동열 위원의 복귀로는 강축이다라는 표현까지 해주셨고요. 우리 스티븐 위원께서는요. 예, 저는 선의원이 이렇게 강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강축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찌됐건 한방 막건이 성립될 것 같은데 이번 워리어킹입니다. 분명 직전 경주 조선공 기수가 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선행을 나섰고 또 직선 구간에서 열심히 앞을 몰아주면서 이때 당시에 해피사운드에게 덜미를 잡혔죠. 네. 이때 워리어킹 이제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을 조선공 기수가 첫 기승이었고 또 훈련도 안 한 상태에서 기승을 하는 바람에 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용호 기수가 훈련을 주중에 꾸준하게 시행을 했는데 13조에서 그런 단점들을 이용호 기수가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란 판단에 정말 노련하고 근성이면 근성이 좋은 김영곤 기수로 안장을 시켜놓고 출전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무엇보다도 편성 자체가 이제 뒤에서 날라오는 마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사이드 선행이 보장이 됐다. 그런 이 전개 유리함을 안고 뛴다라면 김영군 기수라면 저는 이번에는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분위기상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킹 대 킹의 싸움이에요. 우리 선동열 위원의 추임력이 우수한 리얼리 킹이냐, 우리 스티븐 위원의 순발력이 이편성에서 가장 우수한 워리어 킹이냐. 어떻게 그럼 두 분이서 한번 내기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길 것 같아요. 그냥 이 워리어 킹이 워낙 기대는 말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직선에서 조금 무뎌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말씀을 해주셨듯이 단독 선행이라는 그런 전개인데 리얼리 킹이 충분히 라스트에서 잡아주지 않을까. 우리 스티븐 위원은 그래도 워리어 킹 앞에서 버틴다. 그렇죠. 리얼리 킹도 좋아요, 좋은데 1400이니까 이게 좀 늦게 올라올 수 있는 그 리얼리 킹만큼 저는 다 대다수가 이제 추임력을 아무래도 무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조금 이제 전개 유리함 그리고 요즘에 근성도 살아났고 네. 기대는 단점을 김영곤 기수가 제대로만 전 잡아준다고 보니까요. 이 워리어 알겠습니다. 킹이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3조에서도 김용근 기술을 태운 그렇죠. 것이다. 자, 킹 대 킹의 대결. 여러분들은 선택은 어떠실지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우리 스티븐 위원의 앞장을 까고 나가는 워리어 킹, 그리고 선동열 위원의 추임력이 가장 우수하다, 내가 이길 것 같다, 리얼리 킹, 킹 대 킹의 대결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6경주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내산 4등급 레이스고요. 스티븐 이언의 오아시스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가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뭐 핫커맨드 놓고 하나 찍어먹는 경주 아니냐라고 보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어찌 보면 핫커맨드가 축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서 배팅을 좀 할 수 있는 경주인지 아니면 쉬어갈 경주인지 좀 극과 극으로 갈라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티븐 이언의 오아시스 왜 선정을 했는지 잠시 후 들어보겠고요. 어떻게 핫커맨드를 최근에 결대로 한 번 더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스티븐 위원이 오아시스라면 최고 승부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의 최고 승부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자기가 이제 보는 시선에 따라 다르지만 예. 이런 경주를 오아시스로 잡았다라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인데, 저는 인기권 두 마리를 인정을 합니다. 핫커맨드, 샤프게일인데, 왜냐 지금 뭐 와이어2나 오머 비바 슈퍼스타나 상태감 자체는 일반 핫커맨드와 샤프게일보다 좀 떨어집니다. 물론 비버 슈퍼스타는 좋은데 직전에 좀 걸음이 섰다라는 측면이고요. 사실상 일반 핫커맨드란 마필을 저는 뭐 세게 보고 들어갑니다. 뭐 이미 코리안 오크스 경주에 출전을 하면서 쟁쟁한 상대들과의 경험까지 분명히 치렀던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 일반 경주에서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스트에 더 뻗는 걸음이었죠. 뭐 이번에 원게이트까지 그리고 앞선까지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1번 핫커맨드는 복승식 한 자리는 오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선위원은 핫커맨드는 결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셨고요. 자, 우리 스티븐 이언 지난주에도 그 핫커맨드 레이스와 좀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뭡니까? 서울의 경주였는데 해리온 말고 이거 비슷한 경주는 미라클러버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상승세를 2연타 때리다가 그렇죠. 남들이 다 강축으로 보는 거를 스티븐은 그게 축이 아니다라고 비오바람 하면서 쥐었죠. 계속 불어줬던 그 비오바람. 비오바람. 예, 그 말을 놓고 또 맞추셨잖아요, 그거를. 예. 스물 몇 배였죠? 28배? 저 아는 지인 한 분이 그거 눌렀다가 지난주에 잘못되셨는데 그거를 또 맞췄던. 그러니까 보는 이에 따라 경마다 다른 거예요. 뛰어봐야 하니까. 자, 이거를 왜 메인 승부 선정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경주는 딱 세 두 말고는 모두 다 입상 가능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1번 핫커맨드와 4번 샤프게일, 그리고 비바 슈퍼스타 5번 요 세 두의 싸움이 절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엇비슷한 능력이라면 이번에 한 번 더 찬스라고 보고 있고, 또 그 마필의 능력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제가 주중에 훈련을 관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번 더 연투 때린다.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1번 핫커맨드, 4번 샤프게일, 5번 비바 슈퍼스타, 저도 1감은 요 세 마리 싸움이지 않을까, 싱거운 레이스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우리 스티븐 이언은 역시나 허를 찔렀습니다. 그게 아니다, 다른 마필이 있다, 상승세가 여기서 멈출 만한 마필이 아니다, 뭐 힌트까지 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7번, 9번 안에서 한 말일 것 같은데 그 말이 뭔지 저도 모릅니다. 우리 스티븐 이언의
가장 최대 승부처죠. 오아시스 승부 현장까지 꼭 요새 물이 올랐어요. 스티븐 의원이 배당 승부가 7경주는 우리 스티븐 의원의 오아시스 현장 속보를 꼭 청취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희 7경주 스티븐 의원의 오아시스 꼭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내산 3등급 레이스입니다. 과연 3번 인디언스타의 상승세는 어디까지일까? 우리 선동열 위원이 좀 맥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00m 이 단거리 편성에 따른 이변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열어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인디언스타의 그 쉽지 않을 5연승 도전도 가능할까요? 예,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에서는 일단 두 마리입니다. 오버스피드, 인디언스타. 그쵸. 예, 그리고 안쪽에 이제 최대 강자인데 저는 뭐 3번 인디언스타를 인정을 합니다. 29조 마방 자체에서는 계속해서 마필이 하위군에서 이길 때는 늘어난 거리를 쓰는 게 정상적인 경주마의 성장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군 가서는 자신보다 더 빠른 마필을 만났을 때 따라가는 또 각질 변경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거리를 차츰 늘려가는 게 정상인데 이제 29조 마방 자체에서는 이 인디언스타란 마필의 이제 단기간에 좀 상근머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눈치고요. 역시 김영군 기술을 기승을 시켰다라는 측면 자체는 이번 경주를 최단거리에 출전을 시키고 무조건 우승을 하겠다라는 해당 마방의 의지고요. 앞으로도 이 말은 만약 1등급을 올라간다라면 단거리만 찾아서 출전을 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인디언스타는 뭐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마필의 장점을 아직까지는 계속 끌어내겠다라는 그렇죠. 마방의 의지 같아요. 3번 인디언스타 지난번에 이제 김영gun 기수가 기승 정지였기 때문에 역시나 절친 조성권 기수가 올라와서 우승 상금을 챙겨갔고요. 이 에드캣 마치고는 정말 가장 파괴력 있는 걸음이에요. 네, 인디언스타 한 번 더 상승세 통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스티븐 이어는 이 지난번에 상당히 부진했던 마필이 이 8번 메이저 우승이에요. 이 마필의 뭐 페인이라든가 뭐 조교 성과 좀 어땠습니까? 예, 이 메이저 우승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안쪽 게이트를 받았다는 게 바로 독이 돼버렸죠. 얘는 순발력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대하시라고 그러죠. 발주 네. 이후에 한 100m 지점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속도를 1분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대하시발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번에 외곽 게이트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감고 올라갈 수 있는 전개가 상당히 유리하게 나와줄 수 있는 마필이고 그동안에 또 그렇게 뛰어왔던 마필이고요. 물론 인디언 스타나 뭐 6번 오버스피드 이런 애들이 워낙에 좀 빠른 순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바로 뒤를 3코로 돌기 전에는 자리를 하고 또 라스트까지는 또 뻗어줄 수가 있는 마필이 저는 이 8번 메이저 우승 이번에는 외곽이라 노려볼 수 있는 찬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선 의원입니다. 최대 강자의 지난번 부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최대 강자란 마필은 이 경주 중에 농땡이 기질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땡이 기질이 심한 말은 기승 기수가 계속 몰아줘야 합니다. 이 푸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경 기수가 직전 경주 발전은 좋았습니다만 계속 뒤로 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입상 실패는 그런 점을 진경 기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라는 해당 마방의 측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조성모 기수가 30조의 주전 기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점을 알고 한번 다부지게 정구간에 한번 몰아서 타줄 겁니다. 그래서 최단거리에 출전을 한 이유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스티븐 형께는 그렇다면 3번 인디언스타, 8번 메이저 우승, 2번 최대 강자 이걸 배제하고 뭐 복병마로서의 가치가 있을 말도 좀 있을까요? 저는 뭐 3번, 2번, 8번 요 세 마리를 좀 강력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커스를 굳이 넓힐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래요? 인기권에 있을 녀석들의 선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스티븐 형도 최대 강자는 이번에 그 기술 교체라든가 이런 그렇죠. 게 좀 긍정적으로 역시 네.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3번 인디언스타는 부러질 때 부러질지언정 이번까지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희 경마의 전쟁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스티븐 형의 지난번에 인게이트가 독약이었다. 8번 메이저 우승. 그리고 선동열 위원이 역시 예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최대 강자는 진경과 조성권 그 커리어의 그 차이를 이번에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성권 기수가 안쪽에서 적절하게 대처만 해준다라면 기본적인 능력은 검증이 된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최대 강자. 저희는 3, 8, 2 이 순으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혼합 3등급 레이스입니다.
14조에서 정말 승부의 칼을 뽑아든 느낌이에요. 6번 콰이어 트랩터를 조성권, 뭐 유현명, 조창호 다 태우다가 이제는 뭐 최근에 부산 정말 존재감을 확실하게 내비치고 있는 이쿠야스 기수 노련미를 한번 믿어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산 마필들인 2번 모닝강자, 여기에 8번 스페셜 라인의 경쟁력도 상당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선 의원은 이번 경기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희가 이제 방송 제목이 경마의 전쟁인데 네. 뭔가 전쟁처럼 인기마도 멋있게 하나 잘라드리고 복병마도 멋있게 잡아드리고 네. 그게 이제 경마의 전쟁인데 이번 주는 그게 안 돼요 사실. 이번 주 전체적인 편성 자체가 사실상 뭐 인기 마필 접전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 부산 경마가 인기 마필이 들어왔냐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상가 자체가 자신이 분석한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게 그럼요. 정상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주도 콰이어 트랩터를 인정을 합니다. 조창욱 기수가 역시 이제 콰이어 트랩터 같은 경우에는 470kg 마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과 뚝심은 좋은 말로서 해당 마방의 기대치는 있는 말입니다. 역시 추임 마필이 조창욱 기수가 그 능력 자체를 끌어내지 못했다라는 측면인데, 자 이번에 이쿠야스 기수로 기승 기수로 변화를 주면서 해당 마방에서도 뭔가 이제는 좀 마필의 능력 대비 상금을 벌겠다라는 측면이고요. 새벽 훈련 때 봐도 이 그린나라가 상당히 빠른 마필과 네. 의도적인 좀 병합 훈련을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임 마필이 그렇게 빠른 마필을 오히려 압도하는 걸음이었다라면, 뭐 6번 콰이어 트랩터는 또 단촐한 편성이잖아요. 콰이어 트랩터는 또 복수식 한 자리는 온다라고 봅니다. 네, 이 콰이어 트랩터가 이제 그 콰이어 어메릭의 자마인데 이 특징이 힘이 정말 늦게 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날 것 같고, 이쿠야스 기수 호흡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쿠 기수가 어떤 말물을 보여줄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흥미롭게 지켜보는 부분이고요. 우리 스티븐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현장에서 아싸모사하게 팔릴 것 같아요. 3번 크림슨 플레지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경주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이 여왕벌에게 덜미를 잡혔어요. 정말 기록 자체로 본다라면 정말 좀 애는 무조건 빼야 되지 않겠어, 조성곤인데 라고 바로 생각되는 마필인데, 훈련 때 걸음을 보고 제가 직전에 뛰었던 걸음을 다시 한번 관찰을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제 스타일도 얘기를 하면은 재수가 정말 없었습니다. 재수 운붙었습니다. 전개가 상당히 꼬이고, 여기 가면은 누가 치고 저기 가니까 또 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곽 4선 정말 무리한 레이스를 펼치면서 끝걸음도 끈끈하게 나와줬다는 점. 애는 지금 뛰는 스타일을 본다면 정말 끈끈하게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해당 거리 1800m가 가장 적절한 거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자, 2번 실수 없다. 다시 한번 조성공 기수의 기승이라면 3번 크림슨 플레지, 요 녀석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경주를 판단합니다. 네, 지난주에 뭐 운도 많이 안 따랐다고 하시는데 현장에서 체중도 좀 많이 빠졌었어요. 그렇죠. 그 빠졌던 체중을 좀 회복을 한다라면 좀 더 스티븐 위원의 그 분석을 여러분들께서 좀 더 흡수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크림스 플레지를 이겼던 여왕벌은 어떻게 보세요? 여왕벌은 들어오면 틀려야죠 라고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3착은 가능성을 보인 3착이 아니라 그 한결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딱 그만큼이었다. 그다음 어때요? 그 국내산 마필인 모닝강자의 감량 이점이 상당히 돋보이는데 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모닝 강자는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부쩍 컨디션 변화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사실 모닝 강자 같은 말은 조교 때로 보는 말은 아닙니다. 실전에서 이번에 점핑이죠. 그렇죠. 점핑 출전을 했는데 아마 이제 부담 때문에 점핑 출전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문중원 기수인데, 저는 사실상 직접 뭐 동남천하를 코차이로 이긴 정도라면 감량이 있다 하더라도 문중원 기수입니다.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스페셜 라인도 지난번 출전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기도가 6위였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요, 이 스페셜 라인의 기본적인 능력을 우리가 측정해 봤을 때 지난번에 배당판에서 속된 말로 없던 거였습니다. 이 배당판에서는 완전히 외연을 받았어요. 그 원인이 그 파행기가 너무 심해서 그렇죠. 외연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어요.
정말 이 기본적인 능력은 역시 타고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이번에는 이 콰이어트 랩터 그리고 우리 스티븐 위원의 이 크림스 플레이지 뭐 재수 옴붙었다라는 표현까지 주셨는데 이번에 그 재수만 따른다라면 얼마만큼 띄워줄지 아주 기대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6번 콰이어트 랩터, 3번 크림스 플레이지를 2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서울 마지막 경주 승부를 책임져줬던 우리 선덕열 위원이 준비한 오늘 부산의 메인 승부 역시나 선택은 마지막이었습니다. 1600m 레이스 2등급 핸디캡 경주인데요. 우리 선덕열 위원이 경마와의 전쟁. 최근 오늘 편성 같은 경우는 뭐 결들을 봐야 될 경주도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경주 마지막 10경주는 뭔가 한번 사단을 한번 내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쉽게 보면 1번 톱번스타인 그리고 6번 영웅챔프 그리고 9번 볼드킹즈 요 3파전으로 보실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 배경 잠시 후 들어보겠고요. 우리 스티븐 위원의 생각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상대들은 강합니다만 저는 4번 정상제압을 방송에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직전 경기 당시에는 57의 첫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부담 중량도 상당히 높았고 역시나 앞선을 장악하는데 무리수를 뒀었죠. 선두권 싸움이 치열하고 선의권에서 라스트에서는 조금 밋밋한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량 기수인 이용호 기수를 선택하면서 감량 5.6kg를 받아놓고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뭐 8월 12일 날 발전 연습도 시행해놨고 또 선행에 대한 의지 자체가 강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여기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괜히 뭐 이용호 기술 태운 게 아니기 때문에 4번 정상제압 나몰라 선행 1600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역시 공격적이에요. 우리 스티븐 위원도 그렇죠. 편성에서 이 정상잡의 노림수 정말 쉽게 추천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만한 노림수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잡 복병마 추천해 주셨고요. 저는 6번 영웅챔프가 이번에 조금 불안하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 발걸음은 상당히 좋은데 이 끄는 습성이 선천적으로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레이팅 100점까지 나오는 레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팅 100점이기 때문에 유연명 기수 탔으면 부담이 58, 59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이원이를 태워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량 효과보다는 조이원이가 그 끄는 걸 잡아낼 수가 있을지 그게 조금 염려스럽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선동열 위원이 아무래도 뭐 1번 톱번스타인 그리고 9번 뭐 볼드킹즈 6번 영웅챔프 요 3파전 보고 있으면서 메인 선정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제가 오픈을 해드리고요. 요거도 제가 맞추면 다음 주죠. 네. 다음 주는 한번 저도 감출게요. 알겠습니다. 예, 그만큼 좀 자신감이 있고요. 지난주에 그렇게 오픈 승부를 해놓고 적중이 되니까 저도 현장 그대로 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어떤 성취감도 있었고 전체적인 성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마지막 경주에 그 풀어드렸던 그 복병이 적중을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자, 볼드킹즈 저도 능력 마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챔프 훈련 때 이상이 없는데 다만 이 조이원 기수의 기세라는 측면 자, 1번 톱번스타인 역시 원게이트 팔릴 수밖에 없는 마필이죠. 자, 저는 27조 마방이 굉장히 선동열과 좀 사대가 잘 맞아요. 최근에 이제 27조 마방의 마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많이 적중 연결시켜 드렸는데 자, 7번 금포 대승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경마는 결국 상위군으로 갈수록요 더 편성의 싸움입니다. 지난주 카우보이 선이란 말이 네. 인기 마필 마천볼트를 잡았어요. 그렇죠. 마천볼트가 앞에서 경주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에 이제 10만 신차로 2등급에서 우승을 하고 1등급에서 정말 최저가당까지 팔렸던 그런 마천볼트를 카우보이선이 잡았다. 왜 잡았겠습니까? 편성으로 잡은 겁니다. 카우보이선은 직전에 부산광역시장배 감동의 바다 스프링 랠리 경부대로 금포스카이 정말 최강자 편성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 편성 마천볼트는 정말 비교적 그래도 약한 상대들을 대체로 이기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성으로 카우보이선이 잡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금포대승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부산광역시장배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양영남 기수가 중후미권 외곽을 돌면서 정말 전개도 정말 이상하게 풀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필이 굉장히 끈끈하게 뛰었다. 자, 금포대승은 지난주부터 이미 준비가 돼 있는 말입니다. 부담 자체도 마체 자체가 530kg 굉장히 좀 거구의 말이기 때문에 57.5 그 정도 부담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준비가 잘 된 7번 금포대승을 놓고요. 정말 라스트 경주는
지금으로서는 바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한 방으로 정말 배터에게 힘이 되는 막건을 전달시켜 드리겠습니다. 530kg대 체형 그리고 4세 순말 부당 57.5는 뭐 크게 논할 가치는 솔직히 저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선의원의 그 분석을 듣고 계속 수긍이 가는 게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정말 무서운 거는 임성실기승이라는 거. 그렇죠. 예, 이것도 팬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실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선동열 위원의 그 편성경마가 더욱더 힘이 되려면 임성실 기수가 정말 잘 타줄 것 같아요. 자, 저 충말 오픈했습니다. 이 금포대승이라는 마필 선의원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 편성을 읽어내는 그 에리암, 그 편성으로 한번 때리겠다. 금포대승 넣고 한 방으로 때리는 승부처. 이 마지막 경주에서의 그 한 방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현장에서 선동열 위원의 메인 승부 현장 속보 청취를 제가 대신해서 꼭 당부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8월 14일 금요일 경마와의 전쟁 부산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도 금요경마 집중력 잃지 않고 저희는 모두 부산 현지에서 현장 예상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 꼭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